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40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동갑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아쉽게도 저희 슬하에 자식은 없네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어린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친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이네요. 아직도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제 나이대 가장이라면 아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직장을 일찍이 그만두고 곧장 제 사업을 하나 차린 경우였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피자 가게였죠. 유명한 프랜차이즈 피자도 아니었고 정말 생활비만 벌어볼 목적으로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는 피자 가게였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유독 안 돼서 속도 상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가려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구운 베이컨 피자를 참 좋아해서 남은 직원들을 다 집으로 먼저 보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베이컨 피자를 구워놓고 상자 위에 포장을 마무리해놨었죠. 그리고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특성상 음식 냄새가 너무 가게에 오래 머물면 냄새가 꽤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가게 마감 전에 이런 식으로라도 환기를 시켜놓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10분 정도 가게를 비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에 돌아왔을 때 저는 황당한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 제 가게에 들어와서는 제가 아내 주려고 포장을 해놓았던 베이컨 피자를 우걱우걱 먹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혹시 포장 손님 하나를 까먹고 있었나라는 생각에 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게는 마감을 한 후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자 도둑을 보았고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먹던 피자를 바닥에 툭 하고 떨구더니 정말 전력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가 먹던 피자를 아내에게 가져다 줄 순 없고 저도 피자 한 판을 새로 구울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뭐야, 빵도둑 장발장도 아니고 피자도둑이야? 사실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생의 행색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싶어서 그냥 말았죠. 사실 그보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그 친구가 마음만 먹었다면 가게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현금은 손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해서 제 가게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 아니 설마 피자가 먹고 싶어서 남의 피자를 훔쳐 먹었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을 마구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그 친구와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제 가게에 들렸던 비슷한 시간에 맞춰서 꼭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게 앞에서 10분을 넘게 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게에 있던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그 친구를 가게로 들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친구 맞죠? 아니 배가 얼마나 고프면 그렇게 허겁지겁 피자를 먹고 도망갔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남학생 친구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놓은 현금 12,000원을 꺼내서 제 앞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피자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묵직한 한마디와 함께 저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시에 좀 어이가 없어서 일단 현금을 받아 넣으면서 그 현금을 다시 보았는데 무슨 저금통에서 겨우 꺼낸 것처럼 현금이 몇 번씩이나 접혀지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돈을 제게 주고는 곧장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뒷모습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련함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의 행색이 너무 거지몰골이었습니다. 분명 교복을 입고 있긴 했는데 옷을 어찌나 빨지 않은 것인지 옷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신발이 거의 10년을 신은 사람처럼 빵꾸가 나고 해지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 친구에게 제가 혹시 밥을 아직 안 먹었으면 피자 한 판 구워줄 테니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과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저도 어릴 때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서 굶을 때가 많았던지라 그 학생을 보고 제 옛날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 친구는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이때 직감했습니다. 이 친구 형편이 어렵고 배가 고파서 지난번에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주방에서 그 친구에게 구워줄 피자를 만드는 동안 그 친구는 가게의 구석탱이에 앉아서 제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몇 번 보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뜸 피자를 구워준다고 하니 경계할 수밖에요. 피자를 먹으면서 그 친구와 조심스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일주일을 굶은 사람처럼 뜨거운 피자가 식기도 전에 꾸역꾸역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으라고 콜라까지 하나 내어주고 나서야 그 친구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아픈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동생 먼저 먹이고 나니 돈이 없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먹고 나서도 많이 후회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생각대로 그때 그 친구는 배가 고팠는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가슴이 찡했죠. 이런 형편의 친구에게 아까 저에게 주어준 12,000원은 정말 큰 돈일 텐데 스스로의 양심에 찔려서 저에게 돈을 다시 가져다 둔 게 정말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친구는 아픈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고시원에서 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보육원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친척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버리듯이 던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도 없으며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하고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시렸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3명의 알바생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이 학생은 당장 일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참으로 상황이 막막하다면서 한숨만 푹푹 뱉고 있었고요. 저는 이 학생이 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생활비라도 벌어갔으면 했어서 저희 가게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지요. 그 학생은 거의 울먹이며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면접을 봤었는데도 학생이라는 신분과 부모 없이 자라고 있다는 형편 때문에 가게 사장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알바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사장님. 진짜 믿고 써주신 만큼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 덜컥 학생을 채용하고 나서도 학생이 과연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했죠.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이었고 직원 하나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참고로 그 친구의 이름은 성민이었습니다. 앞으로 편하게 성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민이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성실히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와서 가게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른 직원들처럼 일이 없다고 해서 휴대폰을 보거나 담배를 피러 가지도 않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성실한 친구였죠. 저도 그런 성민이가 이쁘다 못해 기특해서 퇴근하기 전에 동생과 함께 먹으라고 피자 한 판을 구워주거나, 아니면 월급날이 되면 하다 못해 10만 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하였습니다. 성민이는 이런 제 호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별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런 제게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성민이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정신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무엇보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잊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매일 새벽같이 공부를 했죠. 2년 있으면 고3이 되어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닥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서 참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성민이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던 성민이가 처음으로 지각을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사실 지각이야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별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문제는 성민이의 표정과 기분이었죠. 성민이는 지각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을 묵묵히 시작했지만, 제가 보기에 성민이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성민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는 누구와 심하게 다투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도 했죠. 저는 분명 성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제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성민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민아, 무슨 일 있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가 통 일에 집중도 못하고 얼마나 큰일이 생겼으면 그럴까?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응? 그리고 성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성민이가 여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왔던 이유는 하루빨리 삼촌의 고시원에서 탈출해서 동생과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원룸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질적인 삼촌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삼촌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이 고시원 청소라던가 관리를 전부 해주었으니 그런 성민이와 동생을 놓치는 것이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한 삼촌은 성민이가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민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성민이가 알바를 나간 사이에 성민이의 통장에서 돈을 전부 빼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하필 옛날에 삼촌이 돈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면서 성민이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서 ATM기에서 손쉽게 돈을 빼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아이에게 무슨 뜯어낼 돈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턱이 없었죠. 성민이는 어찌됐든 집안일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삼촌 모르게 새로 통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대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 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민이는 끝내 저를 말렸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성민이가 제대로 된 인생을 피우지도 못하고 평생을 고시원에 묶여서 살겠다 싶었어요. 저도 남의 집안일에 개입하는 것이 약간의 오지랖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미 성민이는 저에게 그냥 직원을 넘어서서 약간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마음을 굳게 먹고 성민이의 삼촌이 운영한다는 고시원에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우리 성민이 통장에서 돈 훔쳐갔다면서요. 어른이 돼서 말이야. 어떻게 자라나는 새싹을 무슨 권리로 짓밟냐 이 말입니다. 당장 성민이한테 돈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시원 주인이라던 삼촌은 당연히 저의 방문을 무척 언짢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찾아오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려고 했죠. 그러나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세게 나왔죠. 당신들이 어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와 일을 시켜놓고 일에 대한 임금도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성민이와 동생들을 여기서 지내게 하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겠다면서 장사 망하기 싫으면 빨리 가져간 성민이 월급이나 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성민이 삼촌이라는 사람도 저의 이런 완강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는지 그새 꼬리를 내리고는 가져갔던 성민이의 월급을 다시 돌려주었죠. 이후에 성민이의 거처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민이와 아픈 동생을 이곳에서 지내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교롭게도 당시 저희 피자집 근처에서 원룸태를 운영하고 있던 저희 친형에게 연락을 해서 성민이와 동생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친형도 그동안 성민이의 사정을 듣더니 흔쾌히 남는 방 하나를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처음 몸이 아프다던 성민이의 동생을 처음 보았습니다. 성민이의 동생은 천식이 심해서 항상 심하게 콜록거리고 있었고, 또 환자들이 휴대하고 댕기는 작은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민이가 자신의 아픈 동생을 끔찍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저의 형에게 고시원보다 훨씬 나은 거처를 제공받은 성민이는 정말로 저에게 큰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알바비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열심히 일만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런 성민이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성민이의 월급을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성민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도 제가 피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피자 만드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일을 하면서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평소 고시원에서 살 때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너무 퀴퀴하고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살아서 그런지 동생의 천식이 나을 기미가 안 보였었는데, 저희 친형이 제공해준 원룸텔에서 살고 난 후로는 동생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면서 제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참 뿌듯하고 꼭 제 아들이 건강해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사장님 덕분에 제 동생 기침도 많이 줄고 발작도 많이 줄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동생 몸이 더 괜찮아지면 동생도 가게에 불러서 사장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이는 그렇지 않아도 동생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몸이 좀 더 나아지면 학교 마치고 같이 제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동생에게 알바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고, 또 사실 저희 가게 사정이 당시에 힘들긴 했었거든요. 평소에 쓰던 알바생 하나를 잘라야 할까 고민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성민이도 그걸 알고 있었고 아마 그런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겠죠. 물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픈 동생은 그냥 집에서 쉬게 냅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하였지만 성민이는 극구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민이의 동생 본인도 저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민이가 정말로 자신의 동생을 저희 가게에 데리고 와서는 피자 박스를 접는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피자 박스만 접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매장 주문을 받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문이 없어 한가한 날에는 저희 가게의 피자 전단지를 여기저기 돌리면서 스스로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울컥했습니다. 사실 가게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가게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가 들어섰고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저희 가게의 경쟁력이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었고 심한 날에는 평일 동안 30만 원도 팔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성민이의 동생이 일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민이가 받아가는 돈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저시급이라도 챙겨서 주었죠. 실제로 성민이의 동생이 일을 꼼꼼하게 잘하기도 했고 열심히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어느샌가 성민이는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저의 생일이 왔었는데 그때 성민이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왔다면서 저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새로 사주더라고요. 가게 사정이 많이 열악해서 제가 요즘 직접 배달을 나가는 것을 알고 이런 선물을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를 생각해서 이런 선물을 해준 것이 어찌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성민이는 제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결코 학업을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도 알바를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일했으며 동시에 공부도 챙겼죠. 그 결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전교권 성적을 찍고 난 후에는 저에게 자랑하듯 성적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저희 피자 가게의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들이 저희 손님을 거의 다 뺏어가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의 경쟁력은 점차 바닥을 찍고 있었죠. 그리고 보다 못한 성민이가 그날 가게 마감을 치고 저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민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대형 피자 가게들에게 경쟁력이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동네 가게인 저희가 좀 더 힘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홍보와 피자의 퀄리티를 좀 더 신경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민이는 전단지만 만들어준다면 인근 학교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특성을 활용해서 그런 곳들에 전부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민이는 가게 매출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도 직접 내었죠. 바로 1인용 피자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피자를 먹고 싶어도 한 판을 다 시키기에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양도 많으니까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1인용 피자를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성민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동의를 해서 곧장 1인용 피자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민이의 말을 따라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메뉴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맛집들은 메뉴를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메뉴 몇 개만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전단지는 다 만들어졌고 성민이와 성민이의 동생은 그 전단지를 정말 매일같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민이는 그 전단지를 학교에까지 가져가서 자신의 친한 삼촌이 피자 가게를 하고 자신도 여기서 일하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면서 혹시 피자 먹고 싶은 날에는 꼭 여기서 주문을 해달라고 직접 지인 홍보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의 효과는 대단했죠. 성민이가 학교에서 입지가 꽤 좋았던지 성민이의 전단지를 전달받은 학생들이 죄다 저희 피자를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유기농 피자라고 소문이 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피자가 인공치즈를 쓰지 않고 천연치즈와 유기농 재료들을 바탕으로 피자를 만들었었는데 성민이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것이었죠. 이런 성민이의 노력이
제 가게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학생들이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아와 주었고 일전에 성민이와의 권유로 만들어서 뿌렸던 1인 피자도 도움이 아주 컸었죠. 성민이가 전단지를 열심히 돌려주고 홍보를 해준 덕분에 저희 가게에 신규 손님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으니까요. 한동안 매출이 떨어져서 잠잠했던 가게의 분위기가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의 노력으로 아주 환하고 활기차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고 저희 아내도 이런 성민이가 어찌나 이뻐 보였는지 가게 매출이 다시 최고점을 찍은 그날에 저희 부부는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을 데리고 근처의 근사한 식당으로 가서 좋은 밥을 먹였답니다. 성민이는 진심으로 저희 아들처럼 저희 가게의 매출을 걱정하며 다시 회복이 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죠. 성민이는 그 이후로도 항상 저희 가게의 매출을 신경 쓰고 일반적인 직원 이상으로 저희 가게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일한 지 1년이 됐을 때 저는 성민이를 가게의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었고 당연히 월급도 그에 맞게 올려주었죠. 성민이의 동생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콜록거리는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고 저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많이 돌려서 성민이의 동생이 갈 만한 병원을 숱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성민이 동생의 천식이 하루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성민이도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항상 저에게 감사하단 말을 잊지 않더군요.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과거보다 더 잘 팔리게 된 저희 피자 가게 매출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성민이의 학업이었습니다. 성민이는 결코 저희 가게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학업 또한 놓지 않았습니다. 추후 성민이와 얘기를 나누었을 때 성민이의 꿈은 좋은 대학교를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성민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였고 혹시나 성민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대학 등록금을 전부 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이런 성민이의 대학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성민이 몰래 등록금 통장을 만들어서 저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행여 이런 저의 마음을 알면 공부하는데 부담이 될까봐 말은 하지 못하였죠. 가끔 성민이가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면 저는 일부러 성민이에게 휴가를 만들어 주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저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두 번째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제 와이프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친 것이었죠.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쳐서 중상을 입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의 뼈가 부러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당장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하고 영업을 해야 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결코 성민이에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민이도 이제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이런 상황을 성민이가 알게 된다면 성민이의 성격상 무조건 발벗고 저를 도우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성민이의 앞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오롯이 자신의 꿈인 대학을 위해서 진격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게가 한가해서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성민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으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하필 성민이가 이런 아내와의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들어버렸더라고요. 성민이는 표정이 검게 굳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요? 어쩌다 입원까지 하신 거예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님 사고가 나신 거예요? 상태는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묻던 송민이에게 아무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였지만 성민이는 이미 상황의 심각함을 짐작한 듯 당장 사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본인이 간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가게를 앞으로 볼 테니까 사장인 저는 사모님에게 얼른 가서 간호를 하라고 하더군요.
성민이는 정말 완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이럴 필요 없다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여도 성민이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저를 향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어찌 사모님이 다치셨는데 자신에게 말도 안 할 수 있었냐면서 되려 서운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성민이와 저, 그리고 성민이의 동생까지 같이 합세하여 상황을 이겨내려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보니까 맨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것은커녕 주문을 받는 것조차 힘들었었지요.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성민이가 자신과 동생이 대신 가게를 볼 테니까 저는 마음 편히 병원에 가서 아내 병간호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성민이의 그런 뜻을 굽히지 못했고 너무 고맙게도 성민이에게 마음 편히 가게를 맡기고 아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에 간병인을 쓰기에는 좀 어려웠죠.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홀로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저는 병원에서 홀로 있을 아내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까봐 걱정이 너무 됐었죠.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아내는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 어린 성민이와 성민이의 동생이 가게를 홀로 보면 어찌나 힘들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민이가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을까요? 성민이에게 매장을 마감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고생했으니 얼른 들어가서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이 지난 후에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은 아내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포장해 와서 병문 안으로 왔습니다. 헤헤 웃으면서 저희 아내 보고 기운내라고 말하는 성민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린 성민이에게 정말 마음에 큰 빚을 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민이와 성민이의 동생, 가족 같은 관계라면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던 간에 전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이는 그 이후로도 피자 가게를 정말 훌륭하게 봐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민이의 노력으로 가게가 정상적으로 굴러갔었죠. 그리고 아내의 퇴원 날, 저는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에게 줄 제 작은 마음을 돈봉투에 담아서 나눠줬습니다. 둘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로 돈까지 받는 것은 좀 아니라면서 한사코 거부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사히 퇴원을 마쳤고 저희는 다시 건강한 가족으로 돌아왔죠. 이후로 성민이는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성민이와 함께 가게를 마감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성민이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민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전부 공부에 쏟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척 어려운 부탁을 하는 표정을 지으며 당분간은 일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대신 자신을 대신할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그것으로라도 부족하면 자신이 주에 며칠이라도 일을 나오겠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의 꿈을 향해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성민이에게 저는 그 어떤 아쉬운 소리도 할 마음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민이에게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좋다면서 얼른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성민이의 성공이 저의 성공과도 같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민이가 학원을 다녀야 할지도 몰랐고 과외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 성민이에게 아무 보탬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제 성의를 담아서 혹시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편히 쓰라며 성민이의 월급날 한 달치 월급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성민이는 이를 보고 울먹거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1년 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민이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민이가 고3이 되어서 공부에 매진한다고 해서 저희를 아예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마치고 피자를 먹으러 친구들과 가끔 놀러 오기도 했고, 주말이 되어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면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나와서 저희를 도와주곤 했죠. 그리고는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차비라도 조금 챙겨주려고 하면 괜찮다면서 오히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성민이가 없는 동안에도 피자 가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공부를 하면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었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저도 좀 더 수월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 생각이었지만 성민이가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본인 사업을 하나 해도 참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로 똑똑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아이였으니까요. 성민이가 공부하던 것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도 흐르더라고요. 시간은 금세 1년 가까이 흘렀고 어느덧 성민이가 수능을 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수능을 보기 전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이 수능이라고 했고, 저와 아내는 이런 성민이를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며 수험장에서 성민이가 먹을 도시락과 초콜릿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성민이의 집 앞으로 가서 성민이의 동생과 함께 수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성민이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직 잘 될 거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이 성민이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성민이는 다시금 차분한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긴장을 풀겠다면서 차 안에서도 단어장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성민이의 수능을 기다리는 내내 저희는 어쩌면 성민이보다 더 애가 타고 속이 바짝 말라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자식을 키우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죠. 차 안에서 몇 시간이 흘렀는지 감도 오질 않았습니다. 수능날은 되게 춥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하루 종일 히터를 틀어놔도 쌀쌀한 밖의 날씨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날씨보다는 성민이가 수험장에서 잘 시험을 치르고 있을지가 더 궁금하고 절박한 심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6시가 가까이 되니 수많은 수험생들이 차차 학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학교 앞에서 마중을 나온 자신들의 부모를 찾아가는데 저희도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성민이가 언제쯤 나오려나 하고 서 있었습니다. 20분쯤 기다렸을까요? 성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곧 나온다는 말을 끝으로 성민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데 성민이의 동생이 먼저 형한테 달려가서 와락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성민이에게 시험을 잘 봤냐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싶은 게 있냐는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성민이의 성적을 감히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일말의 압박도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성민이는 일단 저희 피자 가게로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처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고 하니 외식을 하러 가도 시험 정답이 궁금해서 밥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게로 돌아왔고 성민이는 자신이 정답한 기록지를 들고 인터넷에서 정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신경은 성민이에게 향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민이가 펜을 하나 집어들더니 정답 채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민이가 몇 번이고 다시 채점을 하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지며 한마디 했습니다. 저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희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죠. 성민이도 활짝 웃으며 저의 일을 다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푹 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자기 성적으로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성민이는 서울의 좋은 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를 듣는 순간 성민이의 표정이 아직도 떠오르곤 합니다.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듯 했으니까요. 어찌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모아두었던 성민이의 대학 등록금은 허튼 곳에 쓰지 않고 앞으로 성민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노트북과 옷들을 사주는 데 썼습니다. 성민이는 한사코 이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성민이와 성민이의 동생은 저희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민이는 대학에서 훌륭한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정말 대학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학업을 해나갔습니다. 공강이 있는 날이나 방학인 기간에는 또 저희 가게에 와서 충실하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나가곤 합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 나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민이의 동생도 어찌나 바르고 성실한지 다니는 학교에서 정교회장도 하고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아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성민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민이와 동생이 아들 이상으로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현재 저희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라고 저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성민이에게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안정적인 장사, 그리고 성민이와 성민이 동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뿌듯하고 속이 따스합니다. 저희는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가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사람에게 이토록 귀한 인연이 찾아온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가족과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